전날 강했던 뉴욕 증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큰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지표 호재 속에서도 지금 트럼프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을 예상을 하면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인플레 지표에 환호를 했다면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혼재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관망세가 드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준 이사 발언에 따르면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의 이슈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월러의 미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 데이터만 좋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바래왔던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요. 장중 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름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중심의 하락세가 또 드리워졌다라는 거겠죠. 0.89% 내렸고 S&P 500 지수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0.2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시장은 4분기 어닝 시즌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과 지표를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 보면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서 77%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 되겠고요.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12월 소매 매출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0.4% 올랐는데 11월 수치였던 0.8% 상승이라던가 예상치였던 0.5% 상승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매출 0.4%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신규와 계속이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규 건수 전주 대비 14,000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를 보면 186만 건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업자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실업자일 뿐 곧바로 다시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주 대비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제조업 부문이 지금까지 계속 약한 흐름을 보여왔던 터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0.9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44.3으로 정말 큰 폭으로 뛰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기준선이 되는 50 아래 그러니까 위축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점에서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법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지표였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히트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국채금리가 크게 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모양새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날에는 국채금리 하락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M7 종목들이 장중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섹터들 보면 대체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금융 섹터 다소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였고요. 헬스케어주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보험 관련주만 지금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발 하락이었는데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이슈입니다. 일단 애플이 되겠습니다. 캐널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2024년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17%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애플 시장 점유율도 3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AI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AI 기능을 보충하면 보충할수록 아이폰 판매율이 다시금 늘어날 수 있을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DA 데이비드슨이 중립 의견 제시했습니다. 2026 회계년도가 기대에 부응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아마존 이어서 보시면 바클레이즈 실적 시즌 앞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올해 가장 선호하는 이커머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립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인간이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기에는 테슬라가 목표한 시점보다는 더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올해 2분기 정도면 인간의 개입이 크게 없는 자율주행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사전에 제시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이죠. 이렇게 투자 의견 또는 이슈들 점검해 봤는데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또는 그 이상이다 보니까 아이폰 소식에 유독 부진하게 반응하는 애플이죠. 밤사이에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종가는 지금 전거래일 대비 2% 가까운 1.95%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봐야겠죠. 장중에 어느 정도 그나마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0.4% 또다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파벳 클래스 C 기준으로는 1.3% 하락을 했는데 알파벳도 한 가지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 오픈 AI에 이제 더 이상 뒤지지 않겠다, 챗 GPT를 잡겠다라는 포부 밤사이에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들을 내놓는지는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타 1.2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이 1.2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메타가 0.94% 내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확인해 볼까요? 전장에서 8%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장 초반부터 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3.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으니까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살펴봐야겠죠. 금융주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 4분기 실적 월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지난 해에 뉴욕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만큼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이 29%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은행과 이자 수익 덕분에 호실적 기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월가 은행들에 비해 이 투자 수익 부분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조금 더 기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날 월러 미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이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과 겹쳐지면서 과연 금리 인하가 계속됐을 때 이 이자 수익으로 좋은 실적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TSMC도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 57%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했다고 하고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두 가지 더 있는데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이 부분에서 좀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인해서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소폭 상회했지만 종가 하지만 하락하면서 다른 보험, 건강보험주에도 같이 동반 하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겟,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가 되겠죠. 순이익이 아닌 이번에 비교 매출 전망치만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만 찾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라고도 해석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주입니다. 모건 스탠리 준비되어 있고요. 4%의 강세, 호실적 덕분에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떻게 끝났을까요? 장중에 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0.98%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TSMC도 살펴봐야겠죠. TSMC, TSM이라는 티커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요. 밤 사이에 3.86%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실적 발표 이후 미끄러지더니 6%의 하락세, 그리고 다른 엘레반스 헬스나 CV헬스 등 다른 건강보험주 함께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 지금 그래도 낙폭을 꽤 회복하면서 0.95%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이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시포트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고요. 디지털 오션 홀딩스, 이름은 낯설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 들여볼 만한 종목이 되겠죠.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직까지 고객 확대와 또 AI, 머신러닝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인데 시티가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 한 단계 내렸고요. 퍼스트 솔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죠. 업계 내에 몇 없는 블루칩이라면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투자 의견 조정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넷플릭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다른 빅테크 흐름과 비슷하게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면서 0.7%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투자 종목 디지털 오션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살펴볼까요? 1.95%, 그래도 장 초반 대비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퍼스트 솔라,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2.18% 강세를 보였죠. 국내 태양광주로도 이런 비슷한 훈풍들이 이어질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4.241%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면서 4.617%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4.5%대로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하락하면서 108 수준, 그러니까 108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취임 전후로 이 달러 인덱스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보시죠. WTI 전 거래일에 80달러 선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미국의 원유 재고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입니다. 금값은 밤 사이에 1%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개월 내 최고치였는데 아마도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